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국이 아닌 제3국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방역 수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당국의 대응 상황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상관이셨던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토론 중에 의견 있으시면 샤프 3698번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신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명이 늘어서 23명이 됐는데 확진자 증가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차, 3차 감염자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 속도가 너무 더 빨라졌다 이런 것보다는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질병의 근원이 이제 중국 당국, 중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중국 내의 유행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들어야 주변국들의 유행도 이제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지금 중국의 유행이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방역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비슷한 그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지금 봅니다. 현재의 확진자 수준은 예측할 수 있는 정도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건데 우리 방역망을 벗어난 곳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걱정을. 네, 일단은 이제 뭐 해외에서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국내에서 그런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감염을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일단 대부분은 지금 기존 확진 환자의 가족들 위주 아니면 저희 방역 당국에서 파악이 된 그런 사람들 위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역 당국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이외의 지역, 태국, 일본부터 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지금 환자가 들어온 사람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만 통제해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방역 관리를 확산해서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견은 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제 그 검역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검역법에 따른 오염 지역과 오염 인근 지역 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중국만 오염 지역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염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입국할 때 이제 건강관리 이제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고요. 검역 당국에서 이제 뭔가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근거가 되는데 지금 그 이외의 지역도 사실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지역이 뭐 지역사회에 또 대유행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지역으로 이제 아직 이제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위험 인근 지역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뭐 태국이나 뭐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위험 인근 지역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열 체크나 이제 입국할 때 이제 그 조사서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이제 점차 확대돼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태국에서 온 사람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근 지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해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방역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거. 근데 아직 그런 조치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들의 위험성이 뭐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사실 중국 이외의 지역의 다른 분들과 이제 그 걸려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거가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야 이제 그런 공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관련된 부분들은 그 논의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 지금 온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으로 확진이 된 23번째 환자의 경우에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때는 지난 1월 23일이었는데 확진자로 확인된 것은 2월 6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2주 동안의 공백 기간이 어떤 검역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게 방역 절차가 제대로 정부가 뭐 예상보다 현실보다 훨씬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것과 달리 좀 허술한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이 질병이 뭐
최대 잠복기가 2주가 되다 네. 보니까 그 입국할 당시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분을 이제 무슨 의심 환자나 이런 네. 검역 대상자 또는 이제 방역 대상자로 이제 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네. 이제 만약에 최근의 상황에서 그분이 입국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초기에 이제 일부 이제 입국하신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이제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후베이 성에서 온 분들 입국 금지한 게 2월 4일 0시부터잖아요. 그 전에 오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진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4명이 늘었는데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른바 골든타임,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역이라는 걸 이제 마구 이렇게 이제 강화시킬 수 없는 게 네. 현실적으로 이 병이 신종이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도 사실 갖춘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진단을 해야 이분에 대한 이제 방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초기에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최근에도 한 하루에 160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노출이 돼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네. 결국 할 수 있는 검사는 굉장히 적다 보니까 지금 정작 이제 국내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위험한 정말 사람들부터 하기에도 이제 검사의 용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뭐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오는 분들도 매일 1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조금만 뭐 열 있다고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네. 역량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있었지만 네. 좀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지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하루에 160여 명밖에 안 됐는데 내일부터 이제 뭐 진단 키트가 일반 민간 병원에 확산돼서 훨씬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2단계로 해서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한 번 확진 환자 검사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고 하루 이상요? 네, 그것도 네. 160건 뭐 이 정도밖에 못 하고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역량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네.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유관학회랑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검사를 신속 검사를 갖다 세팅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6시간 안에 이제 검사가 가능하고 신종 코로나에 딱 특화된 검사가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네. 이 검사는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승인만 되면 이제 가능한데 그게 이제 내일부터 가능해지고 최소 뭐 한 2,000건 정도가 이제 하루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기존과는 훨씬 좀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병원이 그렇게 그 시설을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일부터라도. 일단은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병원들 한 네. 50여 개 병원들에서는 이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쯤 되면 뭐 전국의 대부분 병원들, 중요 병원들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검사 역량이 적어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16번 환자의 경우에 광주에서 그 보건소에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시에 중국에서 온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아무리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협력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었겠죠. 네. 사실은 뭐 거기 담당 의사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역 사회에 이제 이미 확진돼서 접촉해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이외 지역에서 오신 분보다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우선순위랑 이런저런 여건상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제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전화 1339가 응대율이 상당히 이제는 좀 높아져서 조금은 이제 그 유연하게 대응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응대율도 너무 낮아서 전화를 해도 통화도 안 되고 그랬다는데 조금은 괜찮습니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많이 인력 보강도 되고 이제 또 1339나 이제 보건소에 더해져서 이제 선별 진료소가 생기면서 또 이제 정말로 이제 건강 걱정되고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선별 진료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제 답답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 간의 협의라든지 병원과 보건소의 이 협의 이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그 명령 체계라고 그럴까요? 입원 전체를 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웠다는 비판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메르스 사태 배운 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잘 고치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도 좀 있어요. 지금 뭐 그 방역 당국의 네. 시스템은 뭐 네. 그게 이제 그 병의 특성과 이제 전파 양상에 따라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뭐 그 방역 당국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결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적어도 국무총리 이상급의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제 유관 부처들 다른 부서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촥 일사불란되기는 사실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은 이 감염내과 또 전문의이신데 뭐 명확한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이 별로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없다. 좀 왜 그럴까? 이런 과학적인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과학적으로 그런 증명된 게 있습니까? 이제 뭐 결국은 그런 거죠. 뭐 어떤 바이러스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남자들이 더 잘 걸리고 이번에도 애기들, 남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애기들이 잘 안 걸리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뭐 몇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네. 이제 아이들이 걸리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네. 같은 이런 집단 그런 시설에서 이제 유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행인 거죠. 어차피 보면 다행히도 그런 데서 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 발생이 없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여성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은 걸로 이제 지금 나와요. 네.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질병 초기 단계라 뭐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그런 건 이거죠. 없습니다. 근데 사스 때도 네. 아이들 중환자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8,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었는데 없었고 메르스 때도 아이들 환자는 굉장히 적었다고 그래서 혹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이들이 강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과학적 연관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하다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어른보다는 적지 않는가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남자가 많은 이유는 좀 과학적으로 있습니까? 남자 역시도 이제 뭐 그런 위험 요인, 그 외부 네.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검역 관련해서 필요하면 중국 이외의 이것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야 될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입국 금지 같은 그런 조치는요. 네. 검역 조치가 아니라요. 검역을 안 하겠다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이제 입국 금지를 해버리면 검역을 할 대상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의 제한적인 그런 소모량을 넘어서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극약으로 처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예 검역을 안 해버리는 거니까. 예, 아예 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 거니까 이제 검역 당국에서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네. 검역 대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조금 다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과 네. 해외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한국은 그러면 그런 검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럼요.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는 검역 역량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무작정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검역의 양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 결단은 이제 단순히 이제 방역의 그런 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중국에 근접한 국가들은 벌써 중국 전체로부터의 입국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비하면 우리가 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비판은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데 대해서. 정치적 결단이라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 위험에 네. 더 심하게 노출되고 네. 방역 당국의 이제 역량이 참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네. 결국은 위험 지역에서 환자가 입국하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현재 23명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슈퍼 이 전파자
뭐 16번을 그렇게 하는 그런 슈퍼 전파자라고 지금 시점에서 걱정을 할 만큼 규정할 수도 있습니까? 글쎄 뭐 슈퍼 전파자는 사스 때는 있긴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지역사회 감염을 주된 그 감염 경로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프면은 이렇게 뭐 잘 나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슈퍼 전파자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신종 코로나는 뭐 슈퍼 전파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로 지나가는 그 고리를 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역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이 이렇게 조심하는 것 말고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하는 것 말고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도 이제 분명히 저희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염 지역이 아닌 오염 그 인근 지역이라도 설정을 해서 검역 강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뭐 그 외에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제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뭐 입국 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역 강화할 수 있는 위원장님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도 하셨는데 그 정도 인력이 지금 우리 인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중국 이외의 지역을 검역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검역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이제 국내에 뭐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접촉자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거 신속 정확 사실 이게 생명인데 네. 제한된 인력이 그걸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많이 키워놔야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보다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역학조사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해서 인력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군요, 역학조사관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신 의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거의 뭐 전염병 대유행이란 팬데믹으로 갈 수도 있다 없다 뭐 아직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들이 주의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뭐 감염병이라는 건 네. 본인이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스크 잘 사용하고 손만 잘 씻어도 사실 걸릴 확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상엽 학술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